안녕하세요. 옷의 역사를 알려주는 커스텀 컬처 CC입니다. 오늘은 옷으로 역사 읽기 그 6번째 편,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조선 후기 복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먼저 이 드라마의 배경은 영정조 때의 이야기로 실존인물 정조 이상과 그가 사랑했던 궁녀 의빈성 씨 덕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극 로맨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나름의 고증과 실제 역사 사건을 잘 녹여낸 작품으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의상 고증도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덕임이 실수로 새손자와를 물에 빠뜨렸기 때문이죠. 그 일로 이사는 덕임에게 반성문을 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들의 첫 만남은 아니었으니 왕세손 시절 친할머니 영빈의 마지막을 인사하기 위해 몰래 영빈의 처소로 왔을 때 우연히 어린 덕임을 만나고 그에게 위로를 받죠. 여기서 세손 시절 이산의 의복을 보면 우리에게 도령복으로 익숙한 의복을 입고 있죠. 이러한 마딤여밈의 조끼를 전복 또는 쾌자라 합니다. 하지만 전복은 깃이 없는 형태로 현재 세손이 입고 있는 조끼는 깃과 동정이 달려있네요. 하지만 뒤트임이 트여있는 것과 저 금박문을 보아 전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의복 같습니다. 거기에 영빈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청할 때 세손의 의복을 보면 정말 고증을 잘해주셨어요. 왕세손은 삼조룡, 즉 발톱이 3개인 용이 그려진 볼을 부착하는데 삼조룡도 잘 지켜주었고요. 거기에 왕과 세자는 모두 둥근 형태의 볼을 가슴과 등, 양 어깨에 달지만 왕세손은 사각 형태의 볼을 가슴과 등에만 부착했는데 이 또한 아주 잘 재현해 주셨습니다. 그럼 생각시 덕임의 의상도 보면 아직 관례를 치르기 전이라 머리를 올리지 않고 따내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코깃의 저고리를 입고 있네요. 조선 초기에는 목판깃의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조선 후기에는 단코깃, 둥근깃, 둥글레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편에서 나인 소이가 입었던 저고리가 목판 단코깃이라 고증이 잘못되었다 말했었는데 지금 이 작품의 시기에는 단코깃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이산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덕임. 하지만 번번이 낙제를 맞죠. 반성문을 통과하기 위해 동궁 소고를 쳐들어왔던 재수없는 겸사복 나으리의 도움을 받고자 아첨을 떱니다. 하지만 그 겸사복은 사실 신분을 속인 세손자와 이산이죠. 자, 여기 동궁의 주인이 된 이산의 골룡포를 보시면 왕세손일 때와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조룡의 원형볼을 양 어깨와 등, 가슴에 부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성에 호랑이가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큰 이사는 덕임과 함께 호랑이 사냥에 대한 자료를 서고에서 찾습니다. 이 장면 정말 신박했어요. 역클리셰랄까? 결국 궁에까지 호랑이가 나타나고 이산은 자신의 호위대를 이끌고 호랑이 사냥에 성공합니다. 이산이 입은 복장을 보시면 평소 입고 다니던 천릭의 소매만 동여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넓은 소매는 활동성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무관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소매를 동여맨 의복을 많이들 입고 나오죠. 사실 그것은 디자인적 요소가 아닌 실용적인 요소로 넓은 소매에 토시를 끼고 끈을 묶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편에서의 번거지와 마찬가지로 토시도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전통 의복 이름이라는 사실. 바지에도 이 같은 기능을 하는 행전이 있죠. 하지만 이 일로 이사는 어명 없이 사냥을 했다는 이유로 영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아니 도대체 왜 호랑이를 잡았는데 상은 못 주고 그런 이산을 구하기 위해 덕임은 영조가 좋아하는 서책의 필사를 밤을 새워 완성합니다. 여기서 공주들의 머리와 상궁의 머리를 보면 첩지와 쪽머리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여머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영조 때 가채의 사치가 심해져 가채를 금하고 족두리 착용을 명하긴 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7년 후 영조 39년에 가채 금지령을 철회했습니다. 지금 작중은 1768년에서 70년쯤으로 예상되니 지금 나오는 공주들, 상궁, 중전 등 모두 어여머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쪽머리는 정조 때에 가서 다시 가채 금지령이 반포되고 순조 때가 되어서야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덕임의 노력으로 이사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 장면은 손자를 아끼는 영조의 모습과 위험 있는 군주의 모습, 그와 반대로 백성들을 아끼는 이산의 모습을 조화롭게 잘 보여준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웬 뜬금없이 병풍인가 했는데 병풍 속의 용을 비춰줌으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덕임은 아직 겸사설을 사칭한 이가 세손저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 하지만 우연히 세손저하를 마주치게 되고 결국 이산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야 맙니다. 물수제비 뜨기의 달인인 덕임은 이산에게 물꽃 싸대기를 날리죠. 덕임의 입덕부정기를 겪고 있는 세손 이산. 눈앞에 띄지 말라 명하고는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는데 과연 이산은 언제 이 입덕부정기를 극복하게 될까요?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사극이 나왔네요.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들 입체적이고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이산과 덕임의 티키타카는 와, 이세영 배우님이 정말 재밌게 대사를 치시고 그걸 고맙다고 해야 돼? 표정이 너무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며 본 드라마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만도 않은 것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